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시간입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또 경제도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큰 파고가 지역사회와 또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모두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네, 우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총포 없는 경제 전쟁 혹은 관세 전쟁이 방아쇠가 지금 당겨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결과는 지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표 이후 탄핵 결정까지 1년의 사태가 한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정도의 위기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했는데 며칠 동안 상황 지켜보면 네. 빠른 회복 탄력성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지역에 미친 가장 직접적 결과는 홍준표 시장 대구 시장직 사퇴 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 의사를 지금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네네. 유력 정치인들 네. 가운데 지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홍준표 시장 사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대구시장의 이중적 리더십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 대통령은 이제 60일 이후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리더십의 공백이 메워지지만 대구시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이상 대구시장 부재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전체로 볼 때 트럼프 정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을 벌일 대통령 부재 이걸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네. 대구시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2개월 후에 새로 선거로 확정됩니다만 그때 임기 초반에 국정의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대구시는 1년 이상 시장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상력을 발휘해서 대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가뜩이나 힘든 대구 그 경제 혹은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사실상 저로서는 큰 걱정입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대구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의 공백이 길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시장직 사퇴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 이렇게 SNS에 글을 남겼어요. 예,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 떠나면서 가장 먼저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가게 되어서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 네.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아준 대구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에는 저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씁쓸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씁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에 후임 경제부 시장을 임명을 하고 이제 대구시는 행정부 시장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이 대행 체제가 됩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가 않고요. 네. 문제는 이제 대구시가 그동안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던 혁신 과제가 시장 공백으로 또 다시 후퇴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우선 TK 신공항 추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 1호고 또 홍준표 시장이 시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 네. TK 신공항 하나만은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예. 내년 7월부터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가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면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를 되고 있지만 결론 내리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개헌 논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서 개헌의 필요성은 지금 있다. 누구나 네.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앞둔 시점에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된 정치권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모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방식이든 또 어느 시기에 개헌을 하든 간에 개헌을 한다면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헌도 국민적인 어떤 요구나 목소리가 커야 추진 동력도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보다는 당장 지금 지역 경기 침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반 서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또 이분들의 가게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실이 생기고 또 임대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게 동의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도권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경제와 지역 경제가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요? 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경제가 잘 된다 하더라도 예. 지역 경제는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혹은 또 관계가 약화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 경제가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대구 동성로 상권이 살아나고 성서공단에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개헌 논의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 수도권 일극 중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의 이 병폐가 해결돼야 지역 경제도 산다고 강조를 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에서는 이런 지방의 요구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그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헌법 개정 논의가 주로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기득권 그룹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득권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간적으로 수도권 내부의 엘리트 상호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체, 지방 분권, 주민 자치권 확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개헌이 국가 운영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국가 운영 전환과 관련해서 네.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초강력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전제로 설정돼야 되고 네. 헌법 개정도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 오늘은 지역이 바라는 개헌 논의의 핵심 짚어봤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